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함께 하시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동강 수질 개선과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조 원 이상을 들여 건설한 영주댐이 준공된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 문제로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부 장관 특별 점검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와 향방에 대해 이 시간에 짚어봅니다. 경북대 겸임고수 김정모 법학박사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안전성 논란으로 시끄러운 영주댐. 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주댐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환경부 장관이 20일 날 영주댐에 와서 얘기한 것은 이 환경 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장관으로 집행을 해야 될 장관이 이제 시사평론 수준의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철창이 아니라 유리창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흐르는 모래량조차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유사 조절지를 만든 것은 의문이라며 이 사업을 비판했고 네. 또 수자원공사가 영주댐 담수 시에 21만 셀까지 오른 녹조를 1만 셀로 아주 낮추겠다는 녹조를 아주 낮추겠다는 보고를 하니까 조 장관이 타 지역의 댐과 보에서도 녹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당위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우리 같은 시사평론가가 할 일이지 환경부 장관이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원론적인 답변만 오고 갔다. 네. 이런 얘기, 이런 지적도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기에 앞서서 17일에 환경부 주간 특별 점검도 실시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뭐 결과는 뭐 사실 뻔한 결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우려한 결과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환경부가 실시한 그 특별 그 점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누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태 현상도 발생을 했는데요. 네. 당시 이제 그 환경부의 직원은 주무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점검 그 결과 현재는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의 뜻은 현재만 안전하다라는 뜻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현재는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 점검에서 이제 내부 그 통로에 대해서 좀 보여달라 하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들어가게 됐는데 통로 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누수가 생겨가지고 네. 누수를 급하게 이렇게 보수한 흔적들이 있었고요. 뭐 또 그 백태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당시 이제 이 점검에 직접 봤던 그 시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 특별 점검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 이제 면죄부를 준 거다. 또는 지금 그 환경부 주무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죠. 그럼 뭐 애매한 분석 결과 때문일까요? 이 환경부 특별 점검이 있던 그 당일 작은 소란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환경부 관계자들만 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몰려들면서 이제 좀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갤러리 그 내부 통로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제 전부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준비가 좀 안 됐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주댐은 비교적 안전하다. 담수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담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 지금 이게 환경부 측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영주댐 안전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주댐 하부 갤러리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이제 금이 가고 석회 화합물이 녹아가지고 백태 현상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이제 환경부에서는 공개를 회피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있고 네. 이 시민단체가 이제 이름이 내성천 보존회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하천인 내성천 보존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환경부의 확신 없는 답변이 영주댐 안전성의 우려를 입증한 결과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환경부가 애매한 입장만
자꾸 발표해서 결국 영주댐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네. 이 내성천 보존회에서는 수자원공사 주장은 2018년 정밀 점검 자료를 확보해서 면밀히 검토 중인데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균열과 누수 이 상당 부분이 점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했고 앞으로 결국 제대로 정밀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를 추가로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한 가지 전문가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인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얘기가 영주댐은 처음부터 지어져서는 안 될 곳에 지어졌다. 왜냐하면 그게 네. 모래로 이루어져 가지고 댐이 지어진 그곳이 모래로 이루어져서 댐을 짓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영주댐 내부에 지금 담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내부 갤러리에서 균열, 누수, 백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만약에 담수를 했을 때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영주댐 담수를 할 경우에 붕괴 위험성을 보여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 더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최고의 전문가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사항을 빨리 환경부에서는 네. 수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지난 17일 환경부 특별점검 과정에서 2018년 영주댐 정밀 점검 자료가 입수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갤러리 내부 백태, 또 누수, 균열 등의 문제점, 또 담수 시에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점 등이 기록돼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수자원공사 측이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지금 의문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수자원공사 그동안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댐이 붕괴된다면은 결국은 현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권에도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주에 있는 내성천 보존회가 있는데요. 내성천 보존회는 지난 17일 환경부의 그 특별 점검에 대해서 환경부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은 네. 좀 올건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만약 댐 붕괴 등 이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태가 벌어진다면은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지역 영주에 있는 또 지역 사랑 주민회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이 지역 사랑 주민회는 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또 세월호와 포항지진 등 이런 여러 참사들이 결국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 공통점은 주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기술 만능주의만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한 무리한 사업을 했다. 결국은 그 사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벌어진 참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과거 참사들이 보여주듯이 결국 이런 댐 붕괴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밖에 그렇죠. 올 수밖에 네. 없다. 결국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영주댐을 관할하고 있는 영주시 장옥천 시장이죠. 영주시장이 당시 환경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는데 장옥천 시장은 단 한마디도 가타부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공식적인 입장도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느냐. 결국은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허수아비 시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네.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지금 지어지고 3년 동안 담수가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 반발이 제일 크고 조기 담수 추진위까지 좀 구성이 됐잖아요. 예, 2016년에 담수를 잠시 했다가 댐 안에 다리를 놓는다고 잠시 물을 뺐는데 다시 2017년도에 담수를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내성천 보존회에서 녹조 문제를 제기하니까 물을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담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영주시에 조기 담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주댐 담수를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담수도 안 할 것을 왜 댐을 만들어 놓어 우리 땅 돌려달라 영주댐 담수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이런 걸 플랜카드를 내걸고 담수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네. 이 조기 담수 추진위원 측에서는 담수를 안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존권 문제가 달렸다. 하루빨리 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요즘 다른 댐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댐을 만들면은 댐에 대한 위험, 부작용 수당을 정도로 뭔가 조금 혜택을 줍니다. 그런 걸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이 조기담수위원회에서는 조속히 담수하라 영주시내에서 맹렬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주댐 밑에 그 바로 밑에 이제 영주호 오토 캠핑장이 지금 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 사실 이 오토 캠핑장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곳은 원래 공원 지역이었습니다. 공원 지역인데 영주시가 오토 캠핑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들게 됐는데요. 약 10만 제곱미터의 카라반 그리고 캐빈하우스, 텐트형 숙소 등 모두 150동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50동이 조성이 됐지만 만들면서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실공사가 있었던 거죠. 화장실이라든지 네. 샤워간에 그 샤워실의 배관이 역류를 하면서 제대로 그 활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네. 또 수돗물에도 흙탕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토 캠핑장을 조성을 하고도 1년 넘게 제대로 운영을 못 했는데요. 결국은 그 운영업체가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 우리는 운영을 안 할란다. 이렇게 했더니 영주시는 안 된다. 계속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영주댐에 아직 담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시설도 제대로 그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개인 업자만 죽으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이번에 환경부가 점검에 나서면서 사실 명확한 결론이 좀 나오길 기대를 해봤는데 오히려 영주댐 특별 점검 후에 담수 문제를 비롯해 환경부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연내 영주댐 담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3년 동안 댐을 만들어 놓고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연내로 담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성천 보전의 환경부 관계자 여러 전문가들이 점검한 특별 점검에서 안전성에 조금의 문제가 있지만은 단순 결함으로 보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낳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영주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곧 합니다. 이달 말쯤에 출범을 하는데 담수 후에 종합적으로 문제를 살펴보자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영주댐은 아마도 담수를 해야 될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수질관리 종합대책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8월부터 담수를 시작하는 그런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8월에 담수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주댐 논란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좀 다시 한번 쭉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영주댐은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될 댐이었다. 좀 전에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영주댐은 서울대 교수였죠. 그 김정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영주댐은 처음부터 지어져서는 안 될 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게 주민들의 처음부터 주장이었습니다. 영주댐이 만들어진 계기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대강 지천인 그 영주시 평읍면 영현리에 영주댐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영주댐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주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담수한 다음에 경북 경산에 있는 경산 그 질량공단으로 보내서 공업용수로 쓰겠다. 또는 영천으로 보내서 영천에 있는 공단의 공업용수로 쓰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사실 영주댐의 물을 담수하는 목적이 영주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지역에 있는 곳에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들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했듯이 영주댐 사업도 강행을 하게 됩니다. 영주댐이 2009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네. 2009년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에 1차 준공을 하게 됩니다. 1차 준공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담수를 처음에 하게 되는데요. 담수를 하면서부터 누수 문제가 생겼고 댐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때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벌써 5년 전이었거든요. 5년 전부터 댐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 문제가 그냥 간과돼서 왔던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차 담수를 했을 때 네.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녹조가 굉장히 발생을 하니까 담수를 이제 했다가 물을 빼게 됩니다. 물을 빼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담수를 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에 와서야 겨우 준공을 하게 됐는데요. 2016년에 준공을 하고도 다시 담수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담수를 하자마자 댐 하류 쪽 약 100m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누수가 발생을 하고 물이 이렇게 용출,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발현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자 이 환경부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몰래 교수들 전문가들과 함께 몰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제 세상에 알리지 않고 몰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민들은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사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수축과 이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크랙이 오차가 생깁니다. 있겠죠. 예, 네. 약간의 균열이 생기는데 네네. 이 균열이 약간의 균열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누수와 백태 현상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도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시민단체들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무너뜨리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주댐 안에는 무수한 지금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들이 전부 물속에 다 잠겨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환경부라든지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댐으로서 제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있고 안정성 논란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주댐 하류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혹시 모를 붕괴가 일어났을 때는 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지금 정밀 진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정밀 진단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든지 꼭 해야 됩니다. 이 위험 안전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안전성 진단이 그럼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철저히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고 본다. 맞습니다. 이번에 라오스댐 동남아시아 라오스댐 붕괴 또 유럽의 다뉴브강 사고처럼 안전에 대한 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과도할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영주댐 문제는 지금 현재 댐의 안전성 문제로 지금 굉장히 논란이 큰데 원천적으로는 이 내성천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모래사장이 많은 걸로 강원도 모대학 교수는 이 내성천을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등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아름다운 강으로 남아있는 이 강을 과연 이 댐을 해서 물을 잠궈야 되느냐 이런 원천적인 문제를 지금은 잘 의논이 되고 네. 있지 않지만 그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영주댐 문제를 해야 진단을 하고 이에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 얘기처럼 붕괴 위험이 굉장히 크다 하면은 안전 진단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내성천의 지율 성녀가 부산의 천성산 도룡뇽 사건의 그 주인공이 여기 와서 뭐 5년 10년 동안 투쟁을 했는데도 네. 영주댐을 이제 건설을 했잖아요. 이제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짚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 기자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영주댐의 네. 기반 자체가 연약한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댐이 지어지더라도 이 안반이 결국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 네. 결국 시민단체들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질조사라든지 한 번 더 필요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여러 네. 정부 단체가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주댐 안전성 문제는 사실 하루아침에 확인될 수 없겠죠. 이 정밀 진단을 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정밀 진단, 정말 꼼꼼히 들여다보는 그런 정밀 진단을 꼭 해야겠고 책임 있는 정부 기관에서 주도를 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영주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들어보죠. 두 분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